네,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디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안 하니까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새로 가입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코님 멤버십 스터디원 되신 거 환영하고요. 앞으로 쭉 같이 스터디 열심히 하셔가지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보너스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글 참고하셔가지고 보너스도 다 받아가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매 영상 이제 응원이랑 격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답글 드리는데 혹시 제가 놓쳤으면은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채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볼 코인은 AXL, 엑셀라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과 구독자분들께서 분석을 요청하셨던 코인입니다. 비교적 이제 신생 코인이다 보니까 22년 10월에 발행이 시작됐어요. 비교적 신생이라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있는 데이터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봤고요. 이거 데이터 분석보다는 사실 데이터 외적인 분석 요소들이 이런 신생 코인들에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내용은 그냥 참고 용도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엑셀라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크로스 체인 플랫폼, 그러니까 체인과 체인을 넘나드는 크로스 체인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DPoS 방식으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분 증명인데 위임된 지분 증명이죠. 델리게이트를 시켜가지고 델리게이트 받은 그 사람들이 지분 증명 채굴을 해서 보상을 분배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 많이 드려서 다 아시죠. 그리고 그 해당 플랫폼에서, 엑셀라 플랫폼에서 쓰이는 거버넌스와 유틸리티 토큰이다. 이거는 뭐 이제 투표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틸리티는 이 각종 여기 이제 스테이킹을 하겠죠. DPoS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보상들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로 이제 운영이 되고, 리워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로는 이제 홈페이지 가서 여러 가지 좀 봤어요. 홈페이지 가서 여러 가지 봤는데, 뭐 여러 가지 테마들에 많이 묶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엑셀라의 주장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아무튼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웹3 뭐 각종 DM 만드는데 이제 개발 친화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크로스 체인이다 보니까 이제 RWA랑 웹3에도 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파이에도 해당이 된다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디파이를 이제 전용으로 하는 주력인 이런 토큰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해당 사항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아무튼 연계는 다 가능하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투자자가 바이낸스랑 코베 등 좀 유명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가격 상승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투자자가 좋다고 빵빵하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얘네 중에도 골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용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캡은 현재 시가총액은 마켓캡 기준으로 116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가격 상승 제한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행량은 100%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발행량이 무한입니다. 발행량이 무한이고 아무래도 DPoS다 보니까 이제 발행량은 무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잠시만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네. 발행량이 무한이고 유통량은 이제 현재 시점 기준이에요. 58%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셀라라는 토큰에 토크노믹스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발행량이 있고 여기 미발행. 여기 미발행이 이제 무한대로 계속 넘어오는 거죠. 발행량으로. 그리고 발행량 중에서도 이제 유통량이 있고 이제 미유통량이 있는데 여기 유통이 58이라는 거는 이제 미유통이 42라는 거거든요. 여기 락업 걸린 물량들이 물론 이제 신생이다 보니까 락업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것들이 넘어오는 것도 이렇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러니까 미유통량이 넘어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발행량이 찍어서 넘어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개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가격이잖아요. 개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좀 역의 관계를 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발행부터 지금까지는 300%가 넘습니다. 처음에 한 개였던 코인이 1년이 지났는데 4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처음에 100원이었던 코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25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 물론 얘네들의 이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개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게 더 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요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개수만 늘어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이제 발행부터 지금까지 전체로 보면 300%고 최근 1년으로 보면은 149%.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좋진 않다. 토크노믹스는 그렇게 아직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다. 신생이라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도 그래도 나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를 이제 세력 관점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세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얘네가 이렇게 매집을 해서 이게 올리는 거의 시작인지 아니면 전체 매집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올릴 건지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모르지만 어찌됐건 어떤 매집 구간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을 진행할 때 있어가지고 이 매집 물량들이 시장에서 찍어낸 거를 싼 값에 받아낸 거냐 아니면은 여기 어딘가에 막 물려있는 사람들 거를 유통량을 흡수를 해서 산 거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도 첫 번째 매집의 질이 낮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매집의 질이 일단 낮아요. 찍어낸 걸 산 거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시세를 줄 때 여기서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언젠가 더 매집을 해서 더 올릴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올릴 때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1년에 만약에 이만큼씩 계속 찍어낸다면 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도 예를 들어 인플레가 200%라고 칠게요. 다른 애들은 이제 100원에서 1000원 갈 때 인플레가 200이면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300원밖에 못 가는 거예요. 같은 코인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면 이게 이제 이 이야기죠. 가격이 올라갈 때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세력 관점에서 봐도 인플레이션은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트는 이제 후오비 거를 보고 있는데 이유는 메이저는 이제 바이낸스예요. 여기서 볼륨 기준으로 솔팅하면 바이낸스인데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후오비랑 게이트아이오밖에 없더라고요.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후오비 거를 봤고요. 후오비 게 거래량이 엄청 낮진 않습니다. 그래도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있는 후오비 거를 봤습니다. 일단은 우상향 여부는 신생코인이라 일단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이제 하락률도 올타임 하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불장을 안 겪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집 평단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얼마나 올랐냐를 보는 건데 매집 평단가 자체가 너무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다 확인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매집을 할 때 전체 구간에서 산 게 아니라 밑에서만 엄청나게 많이 담은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여기가 있는데 얘는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이 조금 도드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이랑 추세선은 별도로 볼 거는 없어요. 지금 뭐 매집 형태가 이렇게 이제 다이아고날 형태로 내리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다른 거래소들을 봐도 쭉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올라갈 때도 큰 이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어서
여기가 완벽히 끝인지 아니면은 한 타임 더 남았는지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마켓 사이클 쪽으로 고려를 했을 때 마켓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불장 초입이 맞죠? 불장 초입이 맞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조금 낮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매집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가 된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랑 피보나치 보면은 제가 찍어 놨는데 올라가면서 일단은 요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여기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매집 평단가 표시를 해뒀고 올라가면서 만들었던 가격적인 매물대나 이제 그 거래량적인 매물대를 보면은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이 조금 많았거든요. 이 두 구간이 그래도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전체 여기서도 내려오면 지금 한번 걸렸죠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중에 걸린 건지 아니면 이 하락방의 끝이고 올라가는 건지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엑셀라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기서 걸쳐지는 건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던 거죠. 여기 거래량이 비교적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매물대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 여기서도 한번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꽤나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꽤나 두터운 가격적 그리고 이제 VP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나름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추후에 추매가로 추매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가 되겠죠. 이제 매수를 희망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피보나치랑도 겹칩니다. 여기 0.5 구간이 여기 매물대랑 겹치고요. 618 구간이 이제 여기랑 또 겹쳐요. 여기 상승에 대한 618 되돌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겹치면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좀 중첩이 돼서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간들을 매물대와 피보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요 구간 이런 데가 괜찮은 가격대가 되겠죠. 이거는 매매 계획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집 평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아래 구간이었고요. 요거는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1번은 여기서 매집 끝내고 이제 메이저가 상승 시작했다 이거고 2번은 아니다. 여기까지 더 매집을 해서 매집 평단가를 어느 정도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올린다 이거거든요. 더 매집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매집량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신생 코인이라 이거는 확률적으로 예측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가 맞든 틀리든 우리의 대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고민할 건 없어요. 내리면 받고 오르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매수 계획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집량으로 보면은 신생이다 보니까 시총 대비 매집량은 많이 떨어집니다. 신생 코인 중에서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총이 좀 많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총 대비 매집량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좀 저조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집 기간적으로만 봐도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리고 매집 평단가를 세력이 이렇게 올려서 여기까지 만약에 매집 평단가를 끌어올린다면 그럼 얘기가 아예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이러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래 지분율 같은 경우는 이제 91%로 평균 대비해서 꽤나 높은 편인데 보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재단 물량, 요 물량 때문이에요. 미유 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고래 지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지갑이죠. 지갑이기 때문에 락업이 걸려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고려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수치는 아니다. 신생코인 치고 그렇게 꽤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정도로 표현을 해뒀습니다. 고래 지분율이 높다고 이제 무조건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고래 지분율이 높았을 때 좋은 이유는 이제 고래 지분율이 높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건 같은 말로 뭐냐면 개미 지분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력이고 이게 일반 투자자.
개미 지분율이 낮고 고래 지분율이 높다는 거는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을 시세를 준 다음에 팔아치워야 되니까. 얘네 핵심은 그거예요. 이 코인이 엄청 좋은 것 같아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적인 원초적인 흐름인 거고, 이런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래 지분율이 높은 게 좋다. 근데 간혹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세를 올렸는데 그렇게 촉망한 게 아니면 개미들이 물지를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높다고 이제 상승을 장담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고래 지분율이 높은 게 상승을 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 시나리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크노믹스 보면은 이제 별로예요. 그리고 신생 코인이라 뭐 우상향이나 여러 가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매집 평단가 대비 이미 가격이 조금 올라 있는 거, 저는 이런 거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 아시죠? 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라서 좀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 대비 매집량도 이제 신생 코인 치고도 조금 낮고 매집 기간도 그렇고 고래 지분율은 뭐 낮지는 않은데 그렇게 높지도 않다. 재단 물량을 고려했을 때는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요. 기반으로 해서 매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25년 혹은 이제 24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불장의 입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무조건 매수 관점이고요. 하나둘씩 이제 돌아서고 있죠. 사람들이 알트장 안 온다, 알트장 언제 오는데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하나둘씩 돌아서고 있어요. 하나둘씩. 근데 남들이 돌아설 때 같이 돌아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선점을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사는 거랑 남들 들러붙을 때 사는 거랑 수익률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일 시세를 줄지, 한 달 뒤에 줄지, 두 달 뒤에 시작할지 몰라요.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매수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매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매수 계획은 현재가로 받는 것도 그러니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엑셀라라는 토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 그러니까 매매 여기 이 엑셀라 토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봤고 얘가 막 매수를 할 예정이시라면 이 이상한 가격대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크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올라가면서 만들었던 이 볼륨 프로파일과 피보나치 되돌림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바로 줄 확률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0.5구간이었죠. 여기서 바로 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찰병 정도 보내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몰빵은 안 된다. 몰빵은 위험합니다. 미유통량이 이렇게 남았는데 몰빵을 하는 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도 정찰병 수준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추매는 이제 0.7달러, 여기가 0.618 구간이랑 겹쳐지는 구간이었죠. 매물대랑.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한번 그것도 이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래로 이제 내렸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고 여기서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때 사면 돼요. 급하게 떨어진다고 여기서 막 어버버버 하면서 풀매수 담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지받는 거를 확인하고 사도 안 늦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해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P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보고 확인하고 사는 게 베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겁니다. VP 확인. 이럴 확률은 엄청 낮지만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 한 번 더 다져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있어요. 뭐 10% 미만인데 제 생각엔 10% 미만이에요. 근데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현금을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이 두 군데 안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불장에 어느 정도 뭐 확신이 있고
여기까지 안 내릴 확률이 더 높다. 이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두 군데에서 나눠서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안전한 매매는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사면 뭐 확률은 낮지만 손익비 자체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위에 어디서 털진 모르지만 손익비 자체가 엄청 좋아집니다. 여기서 여기 자체만으로도 지금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5배 먹는 거면 여기서 샀으면 15배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익비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뭐 안 주더라도 그냥 안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고, 주면은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담으면 되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요 이상으로 내릴 확률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 물량들이 얼마나 풀리는가를 이제 추적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단기간 안에 많이 풀리면 요 이상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럴 확률도 있긴 한데, 이런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여기서 사면 되죠, 우리는. 무리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보다는 마켓 사이클 고려하면 상방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정찰병도 보내는 거를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매도 계획은 지금 판단하기엔 조금 일러요. 데이터가 조금 축적이 돼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바로 상방을 그냥 이대로 줘버린다면, 지금 상방을 이대로 줘버린다면, TP는 이 정도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파동이었고, 두 번째 파동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니까 한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잠시만, 이거 일반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만약에 하락을 했다가 이게 이제 상승장에 요만큼 하락을 했다가 이게 여기가 이제 알트불장이 갑자기 오늘 시작해버려. 이럴 뭐 확률도 있긴 있겠죠. 여기서 요 밑으로 다시는 이 가격을 안 주고 만약에 그냥 올린다고 하면 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최대예요. 최대고 조금 욕심을 부렸을 경우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에 일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마켓의 이제 사이클도 따져야 되고, 도미넌스나 이제 프리미엄도 따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포지수도 따지고, 기간 매집도 따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트에서 이더, 이더에서 알트로, 자금의 흐름의 이동을 또 추적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기적으로 판단을 할 건데, 물론 우리 구독자시면은 당연히 이런 정보는 무료로 다 받아가겠죠. 제가 이 시기 가서 브리핑을 계속 드릴 거니까, 구독자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혹시 아니시더라도, 영상을 처음 보시더라도, 그러더라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면 이걸 또 만약 가격을 또 내려서 여기를 평단가로 맞추면 또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이러면 뭐 1차 TP는 여기, 2차 TP는 여기,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조금 이르다. 이게 제 판단이고요. 만약에 잘못 그렸네요. 만약에 여기 구간대가 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급하게 이제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한 요쯤 25년쯤이나 아니면은 24년 말쯤 가서부터 마켓 사이클을 같이 고려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축적시킨 다음에 그때 세우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잠시 숙제만 하고 갈게요. 시드가 본절만 해도 시드가 녹는 이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 영상으로도 있어요. 본절만 해도 시드가 녹는 이유.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시드가 녹아요. 이유는 이제 하나죠. 수수료 때문에 이상한 이제 뭐 대회, 상금 이런 거에 현혹되어 가지고 뭐 할인 이런 거 해준다고 막 하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하시다가 수수료 때문에 시드가 녹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런 거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인스터디 파트너 거래소 MEXC 쓰시면요. 수수료가 0%입니다. 0%고 준비금 증명도 안전하게 이제 시기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좋아요. 이벤트들도 많고 돈 드는 이벤트들 말고요. 이런 이벤트들 말고 그냥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저희 파트너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뭐 이벤트나 혜택 같은 거는 자동으로 다 적용이 돼요. 지금은 이제 신규 가입 혜택으로 아마 한 130만 원인가 상당으로 MX 토큰이랑 체험금 형태로 주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거 상시하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시드에 보태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낭비하는 일, 이런 일 무조건 그냥 0% 쓰시는 게 제일 이득이니까요. 낭비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물도 0%니까 현물 매수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분석은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오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와 그대로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쓰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런 이제 신생 코인들에 한해서는 더더욱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분석이랑 이런 공부 내용들을 합쳐서 본인만의 뚜렷한 원칙대로,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 2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코인 제가 분석을 요청대로 열심히 빨리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 할 때 커뮤니티 글로 제가 공지해 드리니까 라이브 때 요청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속성으로라도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청하셨는데 조금 늦어진다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요청 주시면은 잠깐이라도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료는 늘 그렇듯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분석과 더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